오는 4월 아데사냐와 2차전을 앞두고 있는 UFC 미들급 챔피언 알렉스 페레이라가 태국에서 훈련 중인데요.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알렉스 페레이라의 엄청난 파워가 느껴집니다. 한번 보시죠. 유력한 UFC 라이트급 컨텐더 중 하나인 베닐 다리우시가 자신의 현재 상황, 그리고 볼카노프스키와 이슬람 마카체프의 경기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UFC는 내가 찰스 올리베이라와 싸우길 원하고 있어. 그리고 최근에 UFC는 내가 타이틀전을 받지 못하고 늙은 나이에 은퇴하길 바라는 것 같다 라고 농담을 했었잖아. UFC는 찰스 올리베이라전 계약서를 보내줬고 지금은 계약 디테일을 좀 조정하는 중이야. 최고 중에 하나인 찰스와 싸울 수 있게 돼서 좋고 거기에 대해 불만은 없지만 누가 타이틀전 자격이 있느냐는 면에서는 나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볼카노프스키와 이슬람 마카체프의 경기를 어떻게 봤냐는 질문에는 둘 다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 막을 수 없는 힘이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만났다 라는 문구가 생각나더라고. 그 둘은 정말 좋은 파이터야. 어떤 이들은 그 둘을 넘버1과 넘버2라고 하겠지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세계 최고라 믿기 때문이야. 세계 최고 수준의 두 선수가 서로 싸웠고 그 경기에서 허점을 볼 수가 있었잖아. 그런 허점을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 인간 같지 않은 대단한 두 선수가 맞부딪혔기 때문이지. 둘의 시합은 굉장했다고 생각하고 이 경기를 통해 볼카노프스키가 내가 갖고 있던 마카체프에 대한 생각을 확고하게 해줬어. 왜냐면 사루키안 전 외에 이슬람에 대한 경기 자료가 그리 많지 않았잖아. 하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이슬람의 게임에 대한 부족한 점과 또 내가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어. 또 내가 놀랐던 점은 볼카노프스키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턱을 훨씬 더 높게 들고 싸웠다는 거야. 콤보 공격을 끝마칠 때 턱이 들려있더라고. 전에 다른 인터뷰에서 두 사람의 경기에 대한 예측했었던 대로 경기가 흘러갔어. 그때 이슬람이 판정승을 거둘 것 같다 얘기했었고 볼카노프스키가 테이크다운을 당한 후 일어서 버릴 수도 있고 데미지를 입힐 수도 있다 얘기했었거든. 그리 놀랐던 점은 많지 않았고 볼만한 경기였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너는 올리베이라와의 경기가 거의 확정된 것 같은데 마카체프의 다음 상대는 누가 될지 들은 게 있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전혀 들은 게 없어. 하지만 내 생각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 내 생각엔 마카체프는 휴식을 좀 취할 것 같아. 걔가 제대로 싸운 건 이번이 처음이었잖아. 그래서 휴식을 좀 취할 것 같고 연말에나 싸우러 나오지 않을까 싶어. 걘 그렇게 빨리 싸우지 않아. 말이 나온 김에 내가 찰스를 이긴 후에 PGF가 게이츠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 PGF가 게이츠를 이긴다면 둘 중 하나가 타이틀샷을 받을 것 같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내가 넘버원 컨텐더니 날 부인하기엔 힘들 거야. 그리고 마침내 코너와 챈들러의 경기가 잡혔는데 챈들러가 이긴다면 타이틀샷을 받기는 힘들 거라고 봐. 하지만 만약 코너가 이긴다면 UFC가 코너에게 타이틀샷을 줄 수도 있다고 봐. 하지만 그 시합도 연말에 열리기 때문에 걔한테 유리하게 흘러가진 않을 거야. 내가 그 전에 타이틀샷을 받을 수 있다고 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볼카노프스키의 코치인 유진 베어맨이 오늘 MMA 아워에 출연해 볼카노프스키와 마카체프전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대부분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던 것 같아. 정확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였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경기를 어떻게 스코어링 했냐는 질문에는 물론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내가 우리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는 않을 거야.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 사람이기 때문에 편향될 수밖에 없잖아. 내 생각엔 2, 3라운드 그리고 5라운드를 가져갔다고 봤었고 2라운드는 박빙이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보고 나니 2라운드는 분명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3라운드가 가장 박빙의 라운드였던 것 같아. 3라운드가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었다고 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아데사냐 때도 월장을 해서 도전을 했었는데 그때의 경험으로 이번에는 다르게 적용을 해야겠다 싶은 그런 게 있었냐는 질문에는 딱히 그런 건 없었어. 뻔한 대답이지만 체급이 나눠져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 월장을 했을 때 더 크고 힘이 센 상대를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피해갈 수는 없어. 월장을 한다는 건 힘과 체중의 불리함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술을 가졌는가로 귀결될 수 있는 거야. 아데사냐 때도 볼카 때도 똑같은 거지. 지나고 나니 아마 두 선수 모두 같은 숙명을 맞닥뜨렸던 것 같아. 둘 다 사이즈의 불리함을 상쇄시킬 만큼의 충분한 실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면에서 그렇지. 그 둘의 시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게 된다면 말이야. 가끔은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지. 아데사냐나 볼카노프스키 같은 선수들은 챔피언이 된 후에 2번 정도 방어전하고 그냥 은퇴해버릴 수도 있어. 아니면 그냥 계속 자기 체급에 머물면서 대장 노릇해도 되는 거고. 하지만 걔네는 천성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자기 현재의 위치에 그저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몰아붙일 수 있는 더 크고 더 나은 위치를 노리고 더 큰 도전을 원하지. 유니크한 성격을 갖고 있어. 1%에 속한 사람들 안에서도 또 다른 1%인 거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면서 만족하는 챔피언들이 아니야. 항상 더 큰 경기를 원해. 그게 위대해지고 레전드가 되는 방법이지.
걔네는 그런 천성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돌아봤을 때 경기에서 볼카가 좀 다르게 했었더라면 하는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는 볼카노프스키도 언급했지만 초반에 이슬람을 너무 높게 평가했던 거지. 1, 2라운드에 경기를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건 맞아. 먼저는 상대를 파악해야 하니까. 그게 우리가 경기를 접근하는 방식이야. 내 생각에 볼카는 좀 일찍 자기에게 익숙한 방향으로 끌고 갔다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좀 더 일찍 페이스를 몰아붙일 수 있었다 보는 거지. 경기를 확실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파운드 포 파운드 논쟁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할게. 파운드 포 파운드는 누가 됐건 사람들이 정하는 거라고 봐. 내 생각엔 파운드 포 파운드는 사람들이 정하는 상이야. 확실한 건 이슬람은 아니야. 확실히 아데사냐도 아니고. 내 생각엔 이슬람은 파운드 포 파운드가 되기엔 부족한 스탠드업 스킬을 갖고 있다고 봐. 아데사냐도 파운드 포 파운드가 되기엔 부족한 레슬링을 갖고 있고. 하지만 파운드 포 파운드 넘버원 자격이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어. 세련된 스탠드업 타격 실력만큼 좋은 레슬링과 레슬링 디펜스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 자기 체급에서 여러 차례 방어전을 치르고 체급을 올려 도전했던 사람이지. 바로 알렉스 볼카노프스키야. 내 생각에 볼카노프스키가 파운드 포 파운드 킹인 건 정당하다고 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데노커가 이슬람 마카체프의 치팅 혐의를 제기했는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우린 믿을만한 정보를 갖고 있어. 어느 정도는 말이야. 하지만 반묵비권을 행사하겠어. 몇 가지 이유로 정보가 조금 부족해. 그중 하나는 경기 전에 링거를 맞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야. 12시간마다 식염수 100ml만 넣어야 하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식염수 100ml만 복용하고 멈출 것이라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거야. 그리고 그쪽 팀에는 그날 2명의 파이터가 있었단 말이야. 받은 정보로는 둘 중 어떤 파이터가 불법적으로 리게인을 했는지 100ml를 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야. 잘 모르겠어. 의심의 여지 없이 걔네 팀 중 누군가가 리게인을 위해서 정맥주사를 사용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정보는 없어. 댄한테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조언했었어. 들었듯이 그 정보에는 허점이 있잖아. 하지만 또 동시에 거기엔 할만한 충분한 정보가 있기도 한데 그래서 볼카랑 나머지 팀원들이 그냥 웃어버리는 거야. 그쪽 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긴 한데 그게 뭔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좀 짜증나지. 모든 스포츠는 동등한 위치에서 플레이해야 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슬람이 치팅을 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댄이 했던 식으로 말하진 않을 거야.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는 있었어. 그게 주바이라였든지 이슬람이었든지 그쪽에서 무슨 일은 일어나고 있었어. 만약 그게 이슬람이 아니라 주바이라였다면 이슬람은 걔와 거리를 둬야 돼. 만약 우리 팀 중 누군가가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난 그 사람을 즉시 팀과 거리를 두게 할 거야. 잘 모르겠어. 진상이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경기에 집중하고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는 거라고 봐. 대단한 경기였고 이슬람과 하비에르 승리 축하하고 잘 알지 못하는 그쪽의 코치들에게도 축하를 전할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UFC 284 때 마카체프의 팀원 중 하나인 주바이라 투쿠고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엘브스 브레너를 상대로 경기를 치렀는데요. 개체량 당시 1.5파운드를 초과하며 개체에 실패했었습니다. 만약에 유진 베어맨 코치의 추측대로 둘 중 한 명이 어떤 치팅을 했다면 심한 감량고를 겪은 주바이라 투쿠고프가 데미지 회복을 위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